밤의 손세차장. 72살 영희는 기름 냄새 밴 오래된 장부를 들고 멍하니 서 있다. 내일 평생 한 번 받지 않던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라 별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 받아보는 검사라 살짝 걱정이 되긴 한다. 암세포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영희. 철거 통보서와 보상금 서류를 바라보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렇게 멍한 채 몇 시간을 흘려보낸다. 남편 사고 후 홀로 3남매를 키워낸 지난날. 새벽부터 밤까지 날씨와 상관없이 손님이 원하고 돈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 남부럽지 않게 아이들 키우겠다 몸부림치던 지난 날들이 영화 속 필름처럼 스쳐 지나간다. 평생 터전을 닦아온 이곳이 철거되는 건 아쉽고 서운했지만 보상금이 있어 안심이 되고 이제 좀 편하게 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래. 참 인생 덧없구나.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고작 병에 걸려 죽는 거라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안부 묻는 연락 한 통 없는 게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 번에 밀려온다. 그래, 이번 참에 나도 니들 마음 한번 확인해보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 해보고 싶었던 것도 해보면서. 강동구 신축 아파트. 큰아들 집에 도착한 영희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한 큰아들과 마주한다. 수술을 해야 한대. 큰 수술이라 비용도 많이 든다더라. 네. 암이요? 아, 엄마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수술은 언제예요? 큰아들이 잠깐 생각하는 듯하다 말한다. 엄마 나이도 있고 그게 수술하셔야죠. 뉘앙스가 묘하게 애매하다. 뭐니? 수술하지 말라는 거냐? 아, 아니요. 수술하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수술 감당이 되시나 걱정되고 또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준비가 필요해서. 지난달에 집 계약도 하고 지금은 좀 빠듯한데 갑작스러워서 죄송해요, 엄마. 어떻게든 될 거예요. 돌아가 쉬고 계세요. 제가 생각 정리해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괜찮냐는 말은 없고 수술하라는데 뉘앙스가 어찌? 그리고 돈 이야기부터 하는 큰놈 모습에 큰 실망과 서운했어요. 내가 이상한 건지. 다음 날 둘째 재민을 불러 상황을 이야기한다. 둘째는 놀라서 난리다. 엄마, 그럼 수술비는 형이 책임진대. 형이니까 다는 아니어도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내겠지. 엄마는 걱정 마셔. 내가 형이랑 상의해보고 우리도 지금 유학비 대기도 빠듯하니까 형이랑 얘기해볼게. 수술할 때까지 관리 잘하고 계셔. 언제 철이 들런지 답답하다. 이런 녀석들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돈 때문에 싸운다는 말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식들이 비슷한 꼴이라니. 후회되고 서러움이 몰려온다. 둘째는 그래도 다정한 녀석이라 혹시 다를까 했는데 똑같다. 나는 정말 집에서 남편 사진과 소중히 지켜온 장부를 꺼내 울고 있는 영희.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애들 먹이려고 그 흔한 길가 호떡도 먹고 싶어도 한참을 망설이다 그 값이면 콩나물 사서 국과 반찬 해먹지 하며 살아온 내가 그렇게 키운 애들이 이럴 줄은. 공들여 키운 두 녀석이 이 정도인데 막내딸은 서러움에 컸던 애라 더 망설여진다. 막내까지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하다.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막내 집으로 찾아간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영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재은아, 엄마가 암이래. 엄마 뭐라고요? 일단 들어와요. 어서. 무슨 일이야 정말. 현관을 들어서며 다시 말이 튀어나온다. 엄마가 암이래. 막내가 바로 와락 끌어안는다. 엄마 무서웠지. 근데 왜 지금 와? 당장 왔어야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 오셨어. 빨리 들어가요. 아니, 노인네가 혼자 겁도 없이 검사 결과를 혼자 들으러 가셨어?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바쁠까봐 그랬지 이럴 줄 알았나. 엄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식들 전화 기다려요. 필요하면 바로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지. 우리 엄마 속으로 우리 욕 많이 했네. 희긴 했지. 농담이에요. 엄마 심각해지는 거 봐.
사위는 오늘 출장 갔어요. 푹 주무시고 내일 당장 짐 싸러 갑시다. 짐은 무슨 그냥 집에 있으면 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몸부터 챙겨야죠.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냥 우리 집에 있어. 내가 내일 가서 짐 챙겨올게. 지금부터는 내가 챙길게. 막내의 따뜻한 손이 엄마 손을 꼭 잡는다. 고사리 손을 이끌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다음 날 집에 와서 짐을 싸는데 무거운 금고를 꼭 가져가야 한다. 엄마, 이걸 어떻게 들고 가요? 노인네 고집도 기다려봐요. 사람 불러서 옮겨드릴게요. 금고는 따로 업체 불러 옮기고 영희는 막내 집으로 들어간다. 병원 가서 다시 상담하고 수술 날짜를 잡는다. 막내는 엄마에게 이것저것 챙기며 엄마 체력부터 올려야 한다며 음식을 해준다. 사위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난다며 아예 같이 사시자 난리다. 화목하고 따뜻한 이 집이 정말 가족 같다. TV에서 바다 여행 프로를 보다 영희가 중얼거린다. 그러고 보니 난 바다를 한 번도 못 가봤네. 사는 게 바빠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여기까지 온 인생이 스쳐간다. 그 말을 들은 사위가 바로 말한다. 장모님, 지금이라도 가죠. 마침 내일부터 제가 휴가니까 바로 가실래요? 수술 전에 컨디션 체크도 할 겸 바다 한번 다녀오죠. 막내도 아이들도 모두 좋다며 동의한다. 짧지만 따뜻한 여행. 이게 뭐라고 설렌다. 어릴 적 소풍처럼 마음이 콩닥거린다. 탁 트인 바다, 넘실대는 파도, 모래. 그 위에 서 있는 영희. 이 나이에 이렇게 예쁜 바다를 처음 와보다니. 참 바쁘고 바보처럼 일만 하며 살았구나. 씁쓸하지만 즐겁다. 막내 가족과 회도 먹고 웃고 떠들며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며칠 뒤 수술날. 수술이 생각보다 길어져 막내는 울며 걱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아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일이 터졌다며 늦는다는 연락뿐. 막내가 난리를 친다. 영희는 속이 시원했다. 내 대신 막내가 따져주니. 수술 후 회복 중. 병원 복도에서 자식들 소리가 난다. 엄마 수술은 잘 되셨어? 미안하다, 빨리 온다고 왔는데. 아니, 엄마 수술인데. 다 째기고 와야지 무슨 말이야? 사위는 휴가까지 내서 오는데. 제부 미안해. 염치가 없지. 고생했어. 자, 이거. 500만 원은 내가 마련했어. 나도 힘들어서 최대한 준비한 거야. 나머진 너희들도 보태. 형. 뭐야 이거 수술비? 형이 다 마련하는 거 아니었어? 뭐? 야, 나도 힘들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아이들 유학비 보내고 나도 힘든데. 넌 엄마 아들 아니야? 뭣들 하는 거야? 늦게 와서 창피하게 복도에서. 그리고 돈 가지고 지금 어휴 정말 오빠들. 오빠들 뭐? 됐어. 엄마한테 가서 인사나 해. 그렇다. 두 오빠가 막내보다 못하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치료비 이야기를 또 꺼내기에 영희는 화가 나서 말한다. 그만해라. 내 수술비, 치료비 내 돈으로 하마.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요? 왜 없어? 보상금도 나오는데. 보상금? 두 녀석이 눈이 커지고 관심이 확 달라진다. 까라고 핀잔 주며 돌려보냅니다. 그게 시작이었다. 수술 후 회복하며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두 아들이 또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엄마, 보상금 있잖아요. 그거 좀 빌려주세요. 회사 자금이 안 돌아 급한 거 끄고. 수출한 대금 들어오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게요. 형, 그게 얼마나 걸릴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그 돈 우리도 필요하다고. 엄마 손주놈 유학 중이잖아. 며느리랑 거기서 사는데. 집세를 올려달라 하는데. 막내가 폭발한다. 그만해.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수술비 얘기할 땐 딴소리 하더니 보상금 얘기 나오니까 눈이 뒤집혀. 엄마가 안 계시면 우리 다 고아야. 고아라고. 수술 회복 중인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제정신들이야? 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간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안부 인사 없이 계속 보상금을 빌려달라고. 하루가 멀다 하게 찾아온다. 영희는 결국 결심한다.
막내에게 말한다. 보상금 중 일부만 남기고 너희 셋에게 다 나누어 주려 한다. 막내는 거절한다. 엄마, 오빠들 봐봐요. 그거 주면 오빠들이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하면 더했지. 엄마한테 그냥 다 써요. 난 필요 없어요. 엄마 목숨값 난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지금껏 잘 살았어요. 영희가 막내를 다독인다.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럼 내 몫은 엄마가 보관하고 오빠들에게 줘버리자. 엄마도 피곤해 죽겠어. 다음 날 세 자식을 다 불렀다. 그래. 보상금 너희 둘한테 나눠주마. 형제는 눈이 커지며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엄마. 하지만 단 조건이 있다. 첫째, 이 돈 외에 앞으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것. 둘째, 엄마 결정에 이해 제기 절대 금지. 셋째, 불만 제기하거나 어기면 보상금 지급은 없던 걸로 하고 5배 이상 회수한다. 넷째, 보상금은 변호사를 통해 3회 분할 지급한다. 그리고 며느리들 코빼기도 안 비친다. 외국에 있다 해도 전화는 해야지. 연락하라 해라. 우물쭈물 하던 형제들은 바로 며느리들에게 전화해 바꿔준다.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불평하는 형제들. 그러나 결국 엄마 눈치에 망설임 없이 서명한다. 엄마, 재은이는? 엄마 목숨값이잖아. 난 싫어. 오빠들과 얽히는 것도 싫고. 형제는 비웃는다. 막내야, 세상 물정도 모르네. 나중에 내 목 달라 소리하지 마라.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하신다잖아. 헛똑똑이 같은 것. 그들은 돌아간다. 막내는 울며 엄마를 힘껏 안는다.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퇴원 후 영희는 막내 집에 머물며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맛있는 것, 쇼핑, 해보고 싶은 것. 하나씩 하며 행복을 되찾아간다. 집 근처 산책을 하다가 마트에 배추가 쌓인 걸 보고 말한다. 우리 김치 담글까? 김치? 정말? 엄마 할 수 있겠어? 아니지. 알려주면 내가 하지. 호호. 그렇게 김장 시작. 사위는 무채 갈고 엄마와 딸은 절인 배추를 준비하고 엄마 손맛이 더해져 엄청난 양의 김치가 완성된다. 자기야, 그만 먹고 이래. 먹기만 할 거야? 장모님 너무 맛있어요. 하얀 쌀밥에 어우 군침 돌아요. 보쌈과 생김치, 굴까지 얹어 온 가족이 난리가 난다. 김치 냉장고 두 곳에 꽉꽉 채워지는 김치들. 마치 부자가 된 듯한 기분. 그날 행복한 밥상. 손주, 사위, 딸까지 모두 감탄하며 먹는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1년은 넘게 먹을 수 있겠어요. 할머니 김치 최고. 손주들의 고사리 손을 보며 영희는 미소 짓는다. 그래. 이런 게 행복이지. 한 달 후 열이 오르고 컨디션이 살짝 기울기 시작했다. 가족이 함께 영희를 간호하며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 정성을 다했다. 다음 날 모두가 늦잠을 자고 일어난 오후 영희는 단정히 차려입고 아침 겸 점심 밥상을 차려낸다. 주방에서 된장 냄새, 김볶음, 계란말이. 오랜만에 집밥 냄새가 퍼진다. 어머, 엄마 괜찮아요? 내가 할게.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어서 와. 앉아 밥 먹자. 다 차렸어. 자네도 와 앉아. 장모님, 우와 진수성찬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영희는 좋아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다. 그날 밥상 앞에서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나누면서 영희는 알았다. 오늘이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엄마의 손맛, 평생의 사랑을 담은 마지막 밥상.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선물하듯 정성스러웠다. 그 다음 날 영희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다음 날 침대 위에서 숨이 가빠지지만 눈빛은 고요했다. 옆에서 재은이 영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우리 막둥이.
이제 좀 쉬어라. 애들 키우고 나까지 챙기느라 수고 많았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제발.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엄마. 영희는 대답 대신 재은의 손을 한 번 더 꼭 쥔다. 그러고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미안해. 우리 딸 때문에 행복했어. 엄마가 떠났다. 장례식장. 하지만 상주인 두 아들은 조문객들보다 늦게 헐레벌떡 도착한다. 상주들이 이제 와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차가 너무 막혀서 최선을 다했다고. 어이가 없다. 늦게 와놓고 먼저 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사람들이 쳐다보자. 형제는 짜증을 낸다. 됐어. 우리도 할 만큼 했어. 뭘 어떻게 했다는 건데? 목소리가 커지자 사위가 급히 세 사람을 말린다. 손님들도 계신데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조문객들 맞으셔야죠.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엄마를 고향 땅 아버지 옆에 모셨다. 무덤 앞에서 재은은 울음을 삼키며 서 있는데 뒤쪽에서 재훈과 재민이 떠날 채비를 한다. 오빠들, 엄마가 오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끝까지 정말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고아야. 고아라고. 오빠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 기분도 모르는 거 아는데 너만 효녀인 척 하지 마. 우리도 노력했다고. 그래, 맞아. 남들이 들으면 우리가 나쁜 놈처럼 들리겠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도 우리가 잘 살길 원하셨을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 너 말 잘했다. 우리도 할 만큼 한 거야. 왜 네가 좋아서 한 걸 우리한테 난리야? 너도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더 잘한 거 아니냐? 누가 알아? 무슨 뜻이야? 뭐라는 거야 진짜? 왜 이래 민감하게? 찔리니까 그러나? 엄마가 뭐 남겨줬냐? 뭐야? 말이라고 다 해? 엄마 목숨값 받고 잘 사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뭐야? 이 자식이 말이면 다인 줄 알아? 형님들 그만하시죠. 당신도 그만해. 어머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오빠들 꼴도 보기 싫어. 이대로 연 끊자.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래? 안 보면 우리야 더 좋지. 신경도 안 쓰고. 너나 나중에 힘들다고 찾아오지 마라. 각자 사는 거야. 그게 편해. 두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 그래. 다시는 보지 말자. 3일장과 49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도 크게 느껴졌다. 서랍을 열자 엄마가 숨겨두던 낡은 장부가 손에 잡힌다. 장부를 천천히 넘기며 엄마의 글씨, 엄마의 세월, 엄마의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뒤쪽 페이지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건 엄마의 편지였다. 우리 막내 재은아, 엄마는 내가 엄마 수술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봐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바다도 데려가줬잖아. 내가 힘들어도 엄마 앞에서는 괜찮다 하며 웃던 거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엄마는 충분히 받았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엄마가 너희 가정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엄마는 항상 네가 있어 행복했고 너무 좋았단다. 편지를 읽던 재은은 손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내가 뭘 잘해줬다고. 엄마 미안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보고 싶어 엄마. 나 이제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 엄마 없는 세상에서 나 진짜 고하잖아.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다시 만나고 싶어. 울음소리에 놀란 남편이 달려온다. 재은의 손에 들린 편지와 장부를 보고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아준다. 여보, 우리 가족 있어. 당신 혼자 아니야. 남편이 장부를 들여다보던 중 페이지 귀퉁이에 빨간 펜으로 찍힌 점,
그 아래 적힌 희미한 숫자들. 23, 41, 8, 77, 55. 여보, 이게 뭐지? 암호 같은데? 그 순간 재은은 떠올랐다. 엄마 방 옷장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철제 금고. 두 사람은 금고 앞에 섰다. 재은이 그 숫자를 그대로 눌렀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린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통장, 토지 문서, 사채 회수 기록, 장기 적금까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엄마가 평생 끌어안고 살던 장부는 단순한 세차장 수입 지출이 아니었다. 엄마의 숨겨진 재산과 세월과 자식들을 향한 대비가 모두 적힌 엄마의 진짜 유언장이었다. 엄마가 모은 돈, 철거 보상금까지 합쳐 총 자산 약 300억. 각종 세금과 법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130억 이상이 이미 재은 이름으로 단독 이전된 상태였다. 심지어 오빠 둘의 포기각서도 이미 변호사 공증까지 끝난 상태. 어떠한 분쟁도 생기지 않도록 엄마가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떠난 것이다. 엄마, 그래서 그 장부랑 금고를 그렇게 꼭 끌어안고 사셨던 거구나.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는 또 이렇게까지. 재은은 엄마의 삶과 마음을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다. 그러고는 남편과 상의해 결심했다. 엄마의 평생 고생을 기리고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이 닿길 바라며 엄마가 남긴 돈 일부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엄마 덕분에 재은 가족은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돈을 자신만 위해 쓰고 싶진 않았다. 엄마의 마음이 담긴 돈이니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깊은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로하려 엄마의 흔적을 품고 떠나는 여행을 계획했다. 가족은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내내 엄마의 부재가 아프게 느껴졌지만 엄마의 사랑은 어디서든 함께였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려 재은은 가족과 함께 밥상을 차렸다. 따뜻한 밥상을 보며 또 엄마 생각이 났다. 할머니 김치는? 김치? 아, 맞다. 엄마랑 담근 김치가 있었지. 재은은 김치를 꺼내다가 또 눈물이 난다. 딸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 울었다. 엄마 울어? 아니야. 김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래. 아이들이 달라붙고 남편이 등을 토닥인다. 할머니가 남긴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가득했다. 엄마, 이 김치 아껴 먹을게. 엄마랑 오래같이 있고 싶어서. 사람을 남기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영희의 마지막 손맛,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집 냉장고에 가득 남아 있었다. 가족들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거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남편과 아이들이 재은의 곁에 앉아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끝까지 재은의 손을 잡아준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을 담고 싶은 재은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 돈은 가족을 갈라놓기도 했지만 사랑은 끝내 가족을 지켜냈다. 마지막으로 재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를 떠올린다.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장부를 누구에게 건네시겠습니까?